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비리범벅인 대선 후보의 등장. 아무리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해체되며 상식이 바닥에 떨어졌다지만 어떻게 이런 무자격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의 후보가 이토록 뻔뻔스럽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혐의와 정황만 가지고도 당장 수사를 해 구속돼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아야 할 대선이 이런 무자격 후보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여기에 검찰 최측근 범죄 혐의까지 이제는 셀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8일, 오늘 터져나온 차명부동산 소유 의혹은 이게 대체 사람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윤석열 처가가 보유 중인 차명 땅 19만 평이 확인됐습니다. 19만 평이면 미니 신도시급에 속하는 규모인데요.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윤 후보가 공약한 부동산 완화 공약이 결국 처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후보입니까? 윤석열 후보 일가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그리고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윤 후보의 처가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 57곳에 19만 평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으로만 합하여도 약 340억 원이 넘습니다.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 평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장모 최 씨가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인접한 대규모 주거단지로 인해 개발 기대가 높아 공시지가만 해도 총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최 씨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1,400여 평의 토지에 대한 차명 보유 의혹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인접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 의혹이 있습니다. 과거에 최 씨는 아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 토지보상금으로 약 132억 원을 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의 처가 일가족과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은 총 48개로 총 면적만 약 2만여 평이 넘으며 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에 따른 가치만 116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최 씨가 보유한 양평군 배관리 약 1,000여 평과 봉흥리 일대 900여 평에 대하여 취득할 때 영농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처가의 불법 투기 의혹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권력을 유용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 이익 지키기라는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은 아닌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국민 검증의 결과에 따라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19만 평을 두고 대다수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검증 공세에 나섰습니다. 일가 소유 토지만 합해도 미니 신도시 규모라고 지적한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윤 후보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처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8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입수한 윤 후보 처가 부동산 내역에 따르면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과 가족회사인 ESIND,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코바나의 명의로 보유한 차명 땅은 모두 63만 2,399제곱미터, 19만 1,300평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국 17개 지역의 토지 49필과 주택상가 7개, 건물 1개 등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344억 2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 중 대다수가 차명보유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55만 8,066제곱미터로 16만 8,875평에 달합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 평은 최 씨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성남시 중원구청도 최 씨가 과징금 및 취득세 미납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차명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양평 강상면 일대 4,872제곱미터 땅은 과거 최 씨가 아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해당 LH 토지 보상금으로만 13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백안리 땅과 공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허위로 영농 경력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전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처가를 위해 윤 후보가 부동산 보유 완화 공약을 꺼낸 것이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부동산의 면적을 합해보면 판교 테크노밸리나 거제 해양 신도시와 같은 미니 신도시 1개 수준의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가족의 이익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농지법,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전국에 19만 평, 시세로 344억 2천만 원. 감히 서민들은 꿈도 못 꿔볼 규모인데요. 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땀을 흘려 번 돈으로 소유하게 된 땅일까요? 이래도 윤석열입니까?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박영수 전 특검까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최근 3년간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사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내가 그렇게 해명하면 수사를 접겠냐고 반문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의 계좌에 지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6천여만 원의 봉급을 받고 있으며 향후 퇴직 시점에 성과급 5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고, 또 화천대유 보유분이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 9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받았고, 박 전 특검 딸의 경우 아직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일부 변제했고 향후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박 전 특검 측의 해명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재일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은 회사가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단기로 대여하는 돈을 말하며 뇌물죄 내지는 배임수재죄의 성격이 있는 돈을 빌릴 때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재일 위원장은 예를 들어 11억 원이든 얼마든 큰 돈을 빌리고 나서 퇴직금이다, 성과급이다 해서 상계 처리하고 돈을 회사에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그냥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리면 먹는 거고 걸리면 다시 개원해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냥 가질 수 있는 걸 이번에 들통이 나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걸까요?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7일 대한상공회에서 대선 후보 초청 특별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며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저는 10년이 넘도록 그 사람과 밥을 먹거나 차 한잔 마신 적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왜 쌍욕을 하면서 싸웠을까요? 김만배는 혼자 꿈꾼 겁니까? 저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는 역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하지 않겠느냐,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후보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